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SBS 뉴스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페널티킥을 허용하며 0대1로 졌습니다. 꼭 잡아야만 했던 경기에 지면서 16강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주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전방에 김신욱이 깜짝 선발로 나서고 포백 수비로 진을 친 대표팀은 초반부터 스웨덴의 공세에 고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투지 넘치는 수비로 전반까지는 잘 버텼습니다. 월드컵에 첫 출전한 조현우 골키퍼가 눈부신 선방을 이어가며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넘겼고 선수들은 온몸을 날리며 골문을 지켰습니다. 후반 20분에 빗장이 풀렸습니다. 김민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태클로 공을 걷어냈는데 비디오 판독 끝에 뒤늦게 반칙으로 번복돼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눈부신 선방을 이어가던 조현우도 스웨덴 주장 그랑크비스트의 노련한 킥에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대표팀은 이후 몇 차례 역습 기회를 잡았지만 체력까지 떨어지며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스웨덴전만큼은 꼭 잡고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멕시코를 준비해서 잘 경기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위를 꺾은 멕시코, 세계 1위 독일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아픈 패배였습니다. 경기 직후 베이스 캠프로 이동한 대표팀은 더욱 부담스러운 멕시코와 2차전에 대비합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경기는 졌지만 골키퍼 조현우 선수는 빛났습니다. 답답한 공격력에 실망한 팬들은 그래도 조현우 선수의 선방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영렬 기자입니다. 김승규를 제치고 깜짝 선발로 나선 조현우는 깜짝 선방쇼를 펼쳤습니다. 전반 20분 마르쿠스 베리가 눈앞에서 날린 왼발 슛을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다리를 쭉 뻗어 막아냈고 후반 11분엔 토이보넨의 타점 높은 헤딩슛을 몸을 날려 선방했습니다. 조현우는 결정적인 슈팅을 연거푸 잡아 대량 실점을 막았고 빠른 판단력으로 스웨덴의 측면 공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백전노장 크랑크비스트가 페널티킥을 할 땐 끝까지 신경전을 펼친 끝에 아쉽게 골을 내줬지만 월드컵 데뷔전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영국 BBC가 뽑은 경기 MVP에 선정됐습니다. 어릴 때 월드컵을 보고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정말로 설레었고 또 저를 보고 또 누군가의 또 꿈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선수가 된 것 같아서 정말로 한편으로 되게 기쁩니다. 7개월 전까지만 해도 A매치를 단 한 차례도 뛰어보지 못했던 조현우는 뛰어난 순발력과 과감한 판단력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분석하고 준비한 대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멕시코도 뭐 준비 잘하면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의 무대 데뷔전에서 보여준 조현우의 존재감은 남은 2, 3차전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였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새벽에 열린 G조 경기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골잡이들이 명성에 걸맞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벨기에의 루카쿠 그리고 잉글랜드의 해리 케인이 나란히 멀티골을 터뜨리며 득점왕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반전 내내 파상 공세를 펼치고도 월드컵 본선에 처음 나선 파나마의 골문을 열지 못해 애를 태우던 벨기에는 후반 2분 만에 골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메르텐스가 강력한 발리슛으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승부의 쐐기를 박는 역할은 간판 골잡이 루카쿠가 맡았습니다. 후반 24분 데브라이너의 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한 데 이어 후반 30분엔 역습 상황에서 골키퍼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슈팅으로 3대0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벨기에는 최근 20차례 A매치에서 15승 5무의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향한 도전을 순조롭게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터뜨린 잉글랜드의 간판 골잡이 해리 케인도 튀니지를 상대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전반 11분 선제골을 넣어 자신의 메이저 대회 첫 골을 기록한 데 이어 1대1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추가 시간에 짜릿한 헤딩 결승골을 터뜨려 축구 종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SBS 이상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전용차 등을 실어 날랐던 북한 화물기가 오늘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북한 화물기 일루신 76은 평양을 출발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 위원장이 국내 시찰 때 이용하는 안토노프 148기종인 고려항공 251편 특별기 한 대도 오늘 오전 평양에서 이륙해 경로를 베이징으로 잡았습니다. 조어대 앞에는 공안이 대거 배치되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신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포괄적이고 완전한 거래를 협의하는 환경에서 연합훈련은 부적절하다며 훈련 중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매년 8월 하순에 열리는 지휘소 훈련으로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대표적인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지난해에는 미군 17,500명이 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다만 한미가 훈련 중단 대신 유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후속 이행 조치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할 가능성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한미 국방부는 또 다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 정전협정 교체를 약속했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멀지 않은 시기에 자신의 재방북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디트로이트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을 만나는 동안 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도 정전협정을 바꾸는 방식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했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전했습니다. In return for that, the president has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we alter the armistice agreement, provide the security assurances that Chairman Kim needs. 종전선언 서명을 넘어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를 위해 조만간 재방북할 뜻도 비쳤습니다. There's a lot of work between here and there. I'll likely travel back before too terribly long. 미국을 찾은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싱가포르 성명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뼈대라며 후속 협의를 통해 살을 붙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요일로 예고했던 북미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브리핑했습니다. 보안 문제 등으로 실제 통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어제 경기도 평택항의 야적항에서 붉은 불개미떼가 발견돼 검역본부가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관계부처가 모여 합동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야적장 인근 콘크리트 바닥 틈새에서 붉은 불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적장에서 붉은 불개미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부산 간만부두에 이어 이번이 2번째입니다. 검역본부는 불개미 발견 지점에 소독 작업을 벌이는 한편 주변 5m 내에 통제 라인을 세워 사람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또 방제구역 주변엔 점성 페인트로 방어벽을 쳐 불개미의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유입 경로 등에 대해 합동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붉은 불개미에 물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생기며 심할 경우 현기증, 호흡곤란 등 쇼크 증상도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만 5살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집은 내일부터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린이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가거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에 만 6살 직전인 2012년 10월 출생의 어린이까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선동대원들이 논 한쪽에서 빨간 깃발을 흔들고 방송대원들은 장비를 동원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협동농장들에선 최근까지 이런 모내기 전투가 한창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각지 협동벌들에서는 모내기 전투의 승전 포성을 높이 올리기 위해 떨쳐나선 있습니다. 과거 5월 초에서 6월 초까지 획일적이던 모내기 일정을 북한도 최근엔 지역, 농장별 실정에 맞게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농장도 다른 농장들보다 5일 정도 모내기를 늦게 시작했다고 선전합니다. 지금 이들은 모내기를 늦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모두를 모판에서 실하고 튼튼하게 키웠기 때문에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다는 과학적인 타산과 함께 농업 일꾼들에게는 과학기술적 농사기법을 숙지시키면서 생산량 확대를 강조합니다. 지난 올해부터는 농업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매 육농공정별 작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에까지 나가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대축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과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는 농장 처녀 앞에는 땅구려 어디에 함께 가고 모를 심어요. 조선중앙TV도 그래서 모내기 전투 현장과 관련된 이런 노래를 여러 차례 편성해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 우려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8.84포인트 하락한 2367.4를, 코스닥은 5.45포인트 내린 834.7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500억 원, 429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84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세가 다소 우세합니다. 의약품이 밀리고 있고 기계와 철강, 금속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다소 부진한 모습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사흘 만에 하락 반전했고 KT도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로 전현직 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리온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106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그 사이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전남과 경남 지방에선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 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북 지방은 종일 나쁨을, 그 밖에 중서부와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도 오전 시간대까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중부지방 오늘 구름만 많겠고 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에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6도 등으로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새벽에 물러갔다가 주 후반에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